애플이 중국 내 판매 호조 소식에 최고가에 마감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 후 11% 폭등했습니다. 보잉의 노조 파업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뉴욕 증시가 강세를 이어갑니다. 현지 시간 금요일 다우와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한 한편 3대 지수 모두 6주 연속 랠리를 이어갑니다. 애플이 종가 기준 최고가인 $235에 마감했습니다. 상승의 재료는 중국 수요 회복 소식인데요. 판매량이 부진했던 아이폰 15과는 달리 16의 초반 성적이 좋습니다. 지난 9월 출시 후 첫 3주 동안 중국 내 판매량이 20% 증가한 건데요. 특히 상위 모델인 16 프로와 프로 맥스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44%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애플은 중국 정부의 아이폰 사용 금지 조치와 자국 브랜드 구매 운동 여파로 중국 시장에서의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아직 출시 초반이긴 하지만 판매 추이를 보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겁니다. 애플 주가의 고공행진 흐름 속 세계 최초로 시총 4조 달러 클럽에 가입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 세계 콘텐츠 시장에 판도 변화를 일으킨 넷플릭스, 최근 한국 콘텐츠 흑백 요리사로 글로벌 대박을 기록 중인데요. 이를 포함한 일부 히트작 덕분에 3분기 가입자 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507만 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광고형 요금제 회원이 전 분기 대비 35%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주가는 하루 만에 11% 급등하며 2002년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엔데믹과 함께 주가가 폭락했던 2022년 5월의 $180 선에 비하면 4배 이상 폭등한 수준인데요. 시가총액은 449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시총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엔비디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가를 $190로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0.8% 올랐습니다. 다만 월말에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가 몰린 만큼 이들의 AI 관련 투자 규모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ASML은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일부 투자기관들의 긍정적 언급에 3.2% 오른 한편 TSMC는 화웨이용 AI 칩 제조 여부를 미국 정부가 조사 중이란 소식에 2.5% 내렸습니다. 만약 관련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부정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로 잘 알려진 인투이티브 서지컬, 다빈치 로봇을 활용한 수술 사례가 18%나 늘어난 덕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10% 올랐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21일인 오늘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낮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가 부양 기대감 속 알리바바와 징둥닷컴, 바이두, 샤오펑 등의 중국 주식들이 2%대 올랐습니다. 세계 최대 신용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어닝 비트, 가이던스 상향 발표에도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탓에 3%대 밀렸습니다. 지난주 구글과 아마존이 나란히 SMR 투자 계획을 밝힌 가운데 샘 올트먼이 투자한 소형 원전 기업 오클로의 주가가 연일 급등합니다. 지난 한 주간 99%대 폭등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한 수출 통제 수위를 점점 더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TSMC의 화웨이용 스마트폰 AI 칩 제조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미 하원은 일본 기업들에도 대중 수출 규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이를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대선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태도를 보이자 미국은 규제 위반 기업에 제재를 가하거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도 이에 반발하며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례에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핵심 광물 수출 금지 등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의 노조가 임금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임금 35% 인상과 연간 최소 상여금 지급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파업 중인 3만 3천여 명의 노동자가 새로운 계약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합의로 지난달 13일부터 이어진 보잉의 16년 만의 파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회사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737 맥스 항공기의 사고 여파로 보잉의 실적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손실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보여집니다. 최근 보잉은 이러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력 10% 감축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제 오는 23일 발표될 3분기의 실적이 보잉의 향후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WTI는 가자지구 휴전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의 수요 둔화가 겹치며 2%대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에 주간 하락률 8%를 넘겼습니다. 반면 금값은 지난주에만 2% 가까이 오르며 또다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기대감이 재차 부상하며 비트코인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8,786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 증시 일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업 실적 발표가 쏟아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S&P 500기업 가운데 20% 이상의 실적을 공개하는 만큼 기업들의 성적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요일에는 중국의 금리 결정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현대차의 인도법인 상장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제너럴모터스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도 체크해 보겠고요. 수요일에는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연준은 지금 미국의 경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보잉사와 테슬라, 코카콜라가 실적을 공개하고요. 목요일에는 글로벌 10월의 제조업, 서비스업 PMI 잠정치가 공개됩니다. 또한 아마존의 실적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애틀란타 연은 3분기 GDP 최종치까지 이렇게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까지 좀 바쁘게 소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죠.